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포맷을 할 건데요. 포맷이란 거는 하드디스크에 파티션을 만들고 파일 시스템을 포맷하고 윈도우를 설치하고 그걸 해볼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멀티부팅까지 해볼 건데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찍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윈도우 설치, 윈도우 ISO가 필요하죠. 저는 정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드림스파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드림스파크 치면은 드림스파크가 뜨는데 이 홈페이지는 뭐 하는 곳이냐? 학생 인증을 하면은 공짜로 윈도우즈 정품을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품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운로드 받기 위해 윈도우즈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 프로 윗 업데이트. 그래서 인베디드 8.1 버전인데 인베디드는 쓸모없는 프로그램 내장 안 돼 있는 버전이고 윗 업데이트는 업데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버전이죠. 음,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네, 미리 로그인을 해놨었는데 로그인을 해놔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나 아니면 드림스파크 계정이 필요한데요. 계정이 없으면 만드시고 나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인증이 안 돼 있으면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인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는 네 제가 이미 드림스파크에서 정품 다운받기였나? 네, 드림스파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정품 받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내용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학생 인증이 네이버 메일로도 된다고요? 그거는 그게 사실이면 진짜 좋은 정보네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스텝 1에서 이 프로그램 설치하고 전 설치돼 있어서 설치한 후에 이거를 누르면은 네, 다운로드 매니저가 뜨고 여기서 다운로드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저 윈도우즈 인베디드 8.1 그리고 이거를 USB에 구울 건데 용량이 3.52GB죠. 그러니까 USB가 적어도 3.52는 넘는 거 4기가 정도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USB를 준비합니다. 4기가가 넘는 USB. 그리고 꽂아요, 컴퓨터에 꽂고 ISO 파일을 USB에다 구워야 되는데 저는 울트라 ISO를 이용합니다. 네, 울트라 ISO 제가 애용하죠. 공짜로 쓸만해요. USB에 이미지를 기록할 때. 그래서 항상 구글 이용하죠. 구글을 이용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구글 이용하세요. 두 번 이용하세요. 그래서 맨 위에 울트라 ISO, EGB 시스템즈 INC 여기가 공식 홈페이지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보면은 네 코리안 있습니다. 태원윤이라는 윤태원님께서 번역을 해주신 한글판 버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하면 되죠. 네, 뭐 설치하는 것들 다 뭐 게임 설치할 줄 아시는 분 정도면은 상관없습니다. 네, 게임 설치할 줄 아시는 분 정도만 돼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용, 무료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누르고 트라이얼 버전이 떴는데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경로로 들어가서 어 거기가 그 경로가 어떻게 되지? 전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데 다운로드 폴더로 직접 이동을 해야겠네요. 유저의 락픽에 다운로드. 그래서 여기에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 프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부팅 가능 UDF, 부팅 가능이라고 떠야 부팅할 수 있는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부팅에서 디스크 이미지 기록, 뭔가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떴는데 이거 무시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잘 돼요. 그리고 USB 장치를 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 USB 안에 있는 데이터는 싹 다 없어지니까 USB 안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으면은 다른 데다 옮겨줘야 됩니다. 기록 방법은 USB HDD 버전 2가 있고 USB HDD가 있고 로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USB HDD 버전 2로 하면 돼요. 근데 만약 이걸로 했는데 부팅 가능하도록 기록이 안 됐다라고 하면 로우로 해주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USB HDD 버전 2면 됩니다. 이걸 하고 체크를 하고 쓰기를 누르면 됩니다. 네. 네, 지금 USB에 이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USB 이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0분 정도 걸리죠. 그 이유가 속도가 5.54MB 정도 되는데요. 이 USB의 속도는 USB 기계에 따라 다른 겁니다. USB 2.0은 보통 이제 480MB per sec까지 아니 480MB per sec인가요? 네, 그것까지 최대 속도가 지원 가능한데 그 중에서 USB의 반도체 속도가 5.54MB라서 이렇게 속도가 느린 거죠. 음, 그래서 성공적으로 굽기 완료. 그럼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컴퓨터를 끄고 USB를 꽂고 켜고 부팅할 때 USB를 선택하고 부팅을 해서 원하는 파티션의 정보를 다 날리고 그리고 윈도우 설치하는 겁니다. 윈도우 설치 이미지를 담은 USB를 꽂으세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부팅을 선택해야 됩니다. 부팅 장치를 선택하는데 방금 오른쪽 아래나 아래에 떠있는 글자를 보셨을 거예요. 보통 아래에 이렇게 떠있거든요. 그래서 For Boot 메뉴 선택하고요. 저는 비밀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걸려있을 거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여기서 USB 장치를 선택을 합니다. 네, 이 바이오스 부분은 컴퓨터마다 다 달라서 눈치껏 해주셔야 됩니다. 윈도우 설치 화면입니다. 설치할 언어에 한국어로 되어 있고 뭐 한글 설정이 다 되어 있죠. 기본으로 한글 이미지 설치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을 누르고요. 지금 설치를 누릅니다. 동의해야죠. 동의 안 하면 설치 못 하는데 동의하고 다음 누르고 사용자 지정을 할 겁니다. 그냥 이거를 위에 걸로 하면은 기존의 윈도우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래 걸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파티션을 나눠야 됩니다. 보면은 드라이브 0이 있고 드라이브 1이 있고 드라이브 2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오른쪽에 붙은 숫자는 하드디스크 번호고 저는 하드디스크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에 데이터라고 써 있는 거 이게 D 드라이브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1은 D 드라이브에 내용이 있는 거고 용량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 C 드라이브가 용량이 111.4GB였습니다. C 드라이브가 들어있는 드라이브에 시스템 예약도 다 지워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에 C 드라이브가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또는 파티션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드라이브 하나에 C 드라이브랑 D 드라이브가 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경우 C 드라이브만 지우고 싶은 경우, D 드라이브에 데이터는 남기고 싶은 경우 해당하는 파티션의 크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모르면은 컴퓨터를 다시 USB를 빼고 다시 키고 나서 아직 안 날려버렸으니까 윈도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C 드라이브의 용량을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저는 이걸 지울 겁니다. 삭제. 그리고 C 드라이브가 들어있는 곳에 시스템 예약도 지워줍니다. 네,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후에 리눅스 멀티부팅도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C 드라이브에 사용할 용량을 적당히 주겠습니다. 111.4 4GB 정도 될 건데요. 리눅스에 20기가를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2만 정도를 숫자를 빼보죠. 2만을 빼면 9천이 되죠. 이 정도로 주고 적용. SSD를 쓰는 경우 파티션을 안 나누는 게 좋긴 하지만은 네, 좋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기본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최신 윈도우인 경우 더욱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1, 2, 3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겼는데 여기는 91.7이 C 드라이브가 될 거고 빈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나중에 리눅스를 설치할 겁니다. 19.5기가. 그래서 여기 C 드라이브가 될 걸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나서 다 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됩니다. USB로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빨리 될 거예요. 1초에 5MB/s였죠? 제 거 USB 속도가. 좀, 그래도 CD보단 빠르니까 기다려주는데 기다릴 동안은 녹화를 끄겠습니다. 어차피 기다리는 거 말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네, 다시 시작할 때는 USB로 부팅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꺼지면 USB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USB를 뺐고요. 이제 하드디스크에 설치 데이터가 복사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만히 두면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 8.1에 설치하고 나서 기본 설정 화면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제 PC 이름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PC 이름을 설정하면 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카메라에 잘 안 잡히네요. 이제 보이죠? 그리고 다음 기본 설정을 할 건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본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설정에서 지금 여기는 집이니까 홈이기 때문에 얘를 눌러도 되지만 그냥 공유 기능을 쓰지 않으면 그냥 아니오를 누르면 됩니다.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해주는 게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다음 하고, 그 다음에 오류 보고 사용이나 호환성 목록 같은 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꺼림직하다 라면 끄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거 좀 빙도 안 쓰고, 네. 이거는 기본이 끄는 거네요. 기본이 끄는 거였네요. 꺼짐. 그리고 전 빙도 안 쓰고 기본 기능들, 윈도우 기능들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어차피 개인 백신도 쓰기 때문에 윈도우 디펜더도 안 쓰고 다 꺼놓고 계정을 설정을 하죠. 그 다음 여기서 기다려야 되네요. 그래서 윈도우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고요. 그러지 않고 로컬 계정을 이용하려면은 계정을 만드는 곳인데, 로컬 계정을 이용하려면 일단 이메일을 없는 이메일을 적어놓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럼 로컬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길 거예요. 윈도우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하세요. 로컬 계정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계정에서 계정을 만들 거고, 아무도 만들겠습니다. 아무는 안 만들어도 되는데, 쓰리면 만들고요. 그리고 암호 힌트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암호 힌트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 힌트를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단어를 넣겠습니다. 설정 마무리. 서 끝. 이제 핸드폰 녹화는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쓸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다음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죠. 그 전에 일단 드라이버를 설치를 한 후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화면 내부를 캡처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화면이 좀 해상도가 낮을 거예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르고 화면 해상도를 누르면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죠. 가장 큰 걸로 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를 안 한 상태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변경한 설정 유지. 화면이 안 나오면 기다리면은 원래 설정으로 되돌려지고, 그럼 한 단계 낮은 해상도로 설정을 해보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내 컴퓨터가 없어요. 전 내 컴퓨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메신저 센터 미디어 플레이어 이거 안 쓰니까 지우고, 화면 해상도 밑에 개인 설정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에 컴퓨터 부분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체크하면 생깁니다. 내 PC가 생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드라이버들을 설치를 할 건데, 윈도우에서 처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이죠. 그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인데 이렇게 뜰 겁니다. 페이지 도구 오른쪽 아래 페이지 도구에서 데스크톱에서 보기, 데스크톱으로 보기를 누르면 뜰 텐데, 데스크톱에서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뜨죠. 그쵸? 그래서 그래픽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전에 저는 일단 크롬을 씁니다. 그래서 크롬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구글만 바로 들어가도 크롬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뜰 겁니다. 있죠? 크롬 다운로드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 실행. 예,
하고 설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설치하고 있으라고 하고 CPUZ를 설치합니다.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CPUZ. CPUZ는 CPU ID가 공식 홈페이지죠. 벌써 크롬이 사용 가능하네요. 그럼 크롬을 쓰죠. cpuid.com에서 CPUZ for Windows 다운로드 zip 버전으로 다운로드 now. CPUID 홈페이지가 바뀌었네요. 멋지게. 기본 압축 풀기, 윈도우즈 기본 압축 푸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에는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오른쪽으로 압축 풀기를 누르면 되죠. CPUZ가 이렇게 떴는데요. 컴퓨터에 맞는 버전으로 64비트면 64, 32비트면 32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압축 프로그램 어떤 거 쓰냐면 7집을 쓰거든요. 7집 .org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있죠. 이거 씁니다. 이거를 쓰면은 압축 파일들이 폴더 모양으로 뜨죠. ISO 파일도 폴더 모양으로 뜨게 만들 수 있고 CPUZ입니다. CPUZ에서 해야 될 것 CPUZ에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제조사랑 모델명을 기억을 해두고 그거를 검색을 할 겁니다. 메인보드 제조 AS락에 B85 M 프로 사네요. 바로 M 프로 사 해서 이거를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메인보드 회사에서 드라이버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네, 대부분 제공들을 해주고요. 보면은 왼쪽에 다운로드가 있네요. AS락 같은 락 홈페이지의 경우에선 그렇네요. 윈도우 버전에 맞게 누르고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설치를 하는데 리얼텍 오디오 드라이버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거가 오래된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드라이버가 리얼텍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라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경우 리얼텍 홈페이지를 따로 들어가서 오디오 드라이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신으로 리얼텍에서 다운로드해서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 코덱 있죠. 동의하기 누르고 여기서 윈도우 버전에 맞게 7이나 8이나 8.1 실행 파일로 그렇죠? 사이트 어디서 그냥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서버가 여러 개 있는 건데 아무거나 눌러도 빨리 다운로드가 되네요. 글로벌이 좀 빠른가? 다운로드가 되면 된 겁니다. 어느 걸 클릭하냐는 중요하지가 않고 오디오 드라이버부터 설치를 하고 그냥 다음 누르면 되죠. 실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컴퓨터를 시작하도록 한 번에 다 깔아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INF 드라이버 이거는 컴퓨터 드라이버 목록 같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건데 중국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게 더 빠르네요. INF 관련된 얘가 있어요. 이것도 압축을 풀어주고 7집을 설치했으니까 이걸로 만약 인터넷이 안 되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USB로 파일 옮기고 CPU-Z 같은 것도 옮겨서 실행도 해보고. 컴퓨터를 나중에 다시 시작합니다. INF 설치했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엔진 드라이버 또 설치를 하죠. 목표가 뭐냐면은 내 PC에서 관리로 갔을 때 장치 관리자 있죠. 장치 관리자. 장치 관리자에서 이렇게 느낌표 있는 게 없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픽 드라이버라던가 그런 것도 다 깔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에 맞게 또 깔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일단 다운로드를 하는 중이고, 그래픽스에서 그래픽 카드가 있는 경우 엔비디아라고 되어 있으면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AMD 거 얘는 AMD 홈페이지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픽 카드 이름도 적혀 있죠. 760이라고. 저의 경우에는 아닌 경우, 없는 경우 그건 메인보드 내에서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를 제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인텔 매니지먼트 엔진 드라이버 그거 필요하고, 래피드 스타트 드라이버 같은 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히 스마트 커넥트도 별로 필요 없고, 랜 드라이버는 필요가 할 겁니다. 랜 드라이브 운영체제가 좀 오래된 버전일 경우 랜 드라이버를 운영체제 자체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죠. 이 경우는 인터넷이 안 될 텐데 다른 컴퓨터에서 이 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USB로 옮겨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앱 차저도 별로 필요 없고, 플로피도 안 쓰니까 별로 필요 없고, 이것도 별로 됐고, VGA 같은 경우 이거 내장 그래픽인데 내장 그래픽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받으세요. 이것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 랜 드라이버도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압축을 풀어서 이걸로 안 풀 건데
얘가 좀 더 빠르네요. 일단 설치가 하나가 다 설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랜을 설치할 건데, 보통 오토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 설치. 근데 인터넷이 되면은 설치 딱히 안 해도 될 거예요. 인터넷이 된다는 게 드라이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픽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지포스 계열은 엔비디아에서 받으면 되죠. 뭐 한국 선택하고 드라이버에서 지포스 드라이버하고 제품 시리즈에 맞는 거 선택하고 제품명 선택하고 운영체제도 여러분 거 맞게 설정하고 검색하면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 파일이 뜨고 하는 거죠. AMD의 경우는 AMD 경우 드라이버 및 지원 메뉴에서 드라이버 및 지원에서 내 드라이버 찾기로 자동으로 찾을 수도 있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인텔 홈페이지에서도 인텔 관련 드라이버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지원해서 다운로드 및 드라이버에서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 자동으로 찾기 기능이 있죠. 자동으로 찾아줍니다만 아마도 자바 기능을 이용해야 될 겁니다. 아닌가? 드라이버 업데이트 유틸리티가 따로 생겼네요. 옛날엔 자바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설치하고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프로그램 실행한 거죠. 자동으로 찾고 검색하고 있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장치 관리자에서 느낌표나 물음표로 된 거 그런 것들을 없으면 됩니다. 내 PC 오른쪽 클릭 관리에서 장치 관리자 물음표로 된 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럼 드라이버 설치 완료된 거고 마지막은 아니고 다이렉트 X도 설치를 해야죠. 다이렉트 X가 있어야 이제 3D 같은 가속화가 되니까 다이렉트 X를 구글에 검색하면은 최종 사용자 런타임 웹 설치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하고 이거 건너뛰고 하면 다운로드 파일이 생기죠. 이거 눌러서 설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이렉트 X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인증을 해볼까요? 윈도우 정품 인증. 드림스파크에서 윈도우 8.1 같은 경우 제품 키를 알려주죠. 드림스파크에서 저의 경우 제품 키는 등록을 어디서 하냐? 일단 제품 키는 어디서 볼 수 있냐? 키 가져오기 하면 됩니다. 키 가져오기를 하면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즈 8.1 선택해야 되는 거죠. 키 가져오기를 하면 되는데 정품 등록하는 곳은 시작에서 여기 PC 설정에 있어요.
그래서 정품 인증, 윈도우 정품 인증이 있고 제품 키 입력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키는 공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품 키를 입력하면 감사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뜨고 끄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윈도우 설치하고 드라이버 설치하는 것까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정품 인증하고 재시작하면 아래 오른쪽 아래 이 제품 이름하고 빌드 이름이 안 뜰 거예요. 이제 재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설치는 여기까지.